자, 그 다음에 마켓 입점.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입점할 마켓은 여기 6개는 무조건 입점하셔야 되고요. 티몬, 롯데온은 선택. 이렇게 6개는 입점하시는데 여기서 11번가랑 지마켓 옵션은 궁금증이 드는 거 있어요. 다른 데는 선택지가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일반 셀러로 들어갈지 글로벌 셀러로 들어갈지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 셀러가 뭐냐면 국내에서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거를 일반 셀러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죠. 우리는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는 글로벌 셀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반 셀러로 입점해야 돼요? 글로벌 셀러로 입점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셀러로 지금 입점하고 계세요. 대부분. 왜냐면 주문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일반 셀러로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마켓의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11번간 특히 여기 모든 상품이 정지됐어. 저 지금 아이디 일시정지된 사업자가 하나 있거든요. 11번가. 걸려가지고. 근데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상품 정지되면 정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정산하고는 관계없다 했어요. 오늘 고객센터랑 통화했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리스크가 있긴 한데 이제 일반으로 들어가는 게 주문이 훨씬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민되죠. 네. 그리고 통관번호도 매번 요청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글로벌로 들어가면 입력이 돼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이니까 당연히 통관번호가 안 오겠죠. 아무튼 그러고요. 그래서 11번가 이렇게 와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상품 번호가 적혀져 있어가지고 이게 걸려가지고 정정해라.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상품만 내리면 돼. 근데 이렇게 왔어. 저한테 온 건데 이거는 상품 번호가 없고 그냥 네가 찾아가지고 잘못 올린 거 다 그냥 중지해라고 온 거고 만약에 안 하면 일시 정지한다 아이디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튼 그래서 아이디가 일시정지가 됐고요. 지금 상품을 다 내렸어요. 오늘 5천 개 정도 되는 거 다 내렸어요. 내리는 건 별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 쫙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거는 자기 그냥 판단이에요.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돼. 그래서 11번가는 판단해서 하셔요.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G마켓 옵션은 일반으로 들어가세요. 일반으로 가는 거를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안 걸려. 통관번호도 심지어 옵션에서 받아서 줍니다. 고객님이 이거 판매자한테 통관번호 좀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단 말이지. 옥션에. 그럼 옥션에서 네 이러면서 전달해 줘 저한테. 그러니까 좀 관리 안 하고 있어. 근데 다만 얘네들도 G마켓도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공지는 때렸어요. 23년 4월에. 근데 아직은 뭐 페널티 전혀 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네, 참고하시고요. 선택하세요. 그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이거 할 때 위메프 여기 없었잖아요. 위메프. 왜 없을까요? 위메프가? 왜 없을까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Q10으로 등록해야 돼. Q10으로. Q10으로 입점을 해야 그게 위메프로 상품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큐텐에 하고서는 저기 연동시키면 되잖아요. 되게 좋네요. 큐텐에도 팔고, UMF에도 팔고. 그쵸. 근데 문제는 큐텐에 상품을 올릴 수 있는 반자동 프로그램이 없어요. 현재. 그게 만약에 나오면 좀 독점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하고 싶으면 수동으로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 템플릿.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네이버 쇼핑에서 다른 판매자들이 뭐라고 올렸는지 한번 볼까요? 요즘에 여러분 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올려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나오잖아요. 내일 나오나? 네. 여기서 보면은 해외 판매자가 있잖아요. 아무 데나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쁘게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이쁘게 하셨죠. 그리고 뭐 배송 기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요. 교환 반품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상품 설명이 쫙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면은 뭐가 나온다? 또 안내가 나온다. 상단 하단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요거랑 저 아까 위에 있던 거.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만들어야 돼, 우리도. 우리도 만들어야지 되잖아요. 저렇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데
너무 겁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미리케만 들어가거나 왕고보드 뭐 캔바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거 사용법은 블로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되게 많으니까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도 아주 직관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요거는 상단 이미지, 하단 이미지 두 장을 만드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올리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얹을 거예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그거를 등록할 때 같이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장으로 만드시고 상단에는 좀 심플한 내용, 좀 괜찮은 내용만 넣으시고 막 구구절절 막 뭐 좀 이건 반품이 이러면 안 되네 그런 거는 밑에다 하단으로 보내세요. 고객님이 그냥 안 보시게. 고객님이 막 보면요 뒤로 가기 눌러버리시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게. 그리고 필수사항은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아니 나 그냥 얘기할까? 시간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왜냐면 뒤에 소싱이나 이런 게 좀 더 시간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 타오바오 상품 구경. 보시면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그 상품을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다 찾아요. 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 요거. 알리바바 이미지 검색 요거. 여기 링크. 요걸로 들어가시면 그냥 돋보기라고 말하는 그게 떠요. 그걸 깔면 무슨 일이라. 여기다 이렇게 이거 나와. 이걸 클릭하면은 뜨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떠요. 이거랑 비슷한 이미지가. 근데 거의 대부분 똑같은 걸 찾아줘요. 그렇게 찾아요. 아니면 이제 타오바오 어플 있잖아요. 모바일로 다운받은? 그거에 사진 검색이 있어요. 사진기 딱 클릭하면 이렇게 사진 찍으면 바로 검색이 돼요. 그렇게 보통 타오바오 상품을 둘러볼 수 있고요. 여기 지금 타오바오 관련 정보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지 되잖아요, 내가. 여기 적힌 거는 월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에 지금까지 몇 개 팔렸는지, 그러니까 10개 팔린 거예요, 얘는. 그리고 가격은 원래 1,199 위안이었는데 할인해가지고 429 위안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 상시 할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이거 좀 좋아 보이라고 그러니까 할인해준답시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크죠? 어쨌든 그러고 이거는 400위안 이상이면 20위안 깎아주는 쿠폰을 준다는 얘기예요. 쿠폰이고 이런 거 많아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건 푸젠성 샤먼 까지가 판매자 주소지, 산둥성 웨이아이시 환추이구가 내 주소지, 배대지 주소지 이렇게 해가지고 푸젠성 샤먼에서 웨이아이시까지 익스프레스 무료 배송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익스프레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택배 얘기하는 거고요. 무료 배송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가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급행 0.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급행이라는 건 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번역이 된 거고, 자, 0.1 위안. 자, 유료 배송인데 0.1 위안이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배송비가 0.1 위안이야? 중국은 이렇게 싸? 유료 배송비? 그런 의미일까요? 이거는 미정이라는 얘기예요. 미정. 정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주소지를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오퍼를 준다는 얘기죠. 얼마인지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100위안이면 100위안, 200위안이면 200위안. 그럼 물건에 따라서도 달릴 수가 있어. 물건이 막 되게 커. 그럼 더 비싸질 수 있겠죠. 이 금액이. 그래서 이런 거 소싱할 때는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막 나는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못 보고 그냥 막 담았단 말이지. 그리고 상품 올렸어요. 그러면 그 만약에 200위안인데 사실은 배송비가 그거 반영이 안 됐잖아요. 반영이 안 됐는데 물건이 팔렸어. 그럼 이제 고객님한테 돈을 더 받던지 해야 돼, 아니면 취소하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결제 후 3일 이내 발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만약에 되게 오래 걸리게 써 있는 거였거든요. 막 14일, 한 달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소싱하지 마세요. 이상하니까. 그리고 여기 장바구니가 이건 이해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타오바오 판매자 점수예요. 그래서 여기가 점수가 낮은 거고 여기 높은 거. 점수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왕관이 좋은 거, 왕관. 아셨죠? 그리고 보증금이 판매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뭐냐? 보증금이 판매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만두기계가 얘가 이제 174만 원이잖아 이거. 근데 얘가 36만 원이야. 비슷해 보이는데? 거의 뭐 그죠? 비슷해 보이는데 가격이 이렇게 나. 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돋보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이거 똑같죠? 여기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645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그래 이거 한국 돈으로 하면은 뭐 그렇게 비싸지 않네? 200위안 정도 곱해주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럼 뭐 13만 원 뭐 이렇게 원가가 그 정도면 40만 원에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번역 이렇게 하고 여기 운임도 불포함이야 심지어. 그죠?
이거 택배비가 유료 배송이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번역이 왜 안 되지? 잠깐만. 이거 왜 일인데? 이미지 번역이 안 되네? 아무튼 이거를 번역하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기 이게 성의 정금 이렇게 써있잖아요. 성의 정금 이게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적힌 금액은 보증금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이제 이거를 할 때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는 번역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싱 하실 때 이거를 못 봐요. 봐도 뭔지 몰라.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죠? 아까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요 가격이 아니라 2만 위안일 수도 있고 3만 위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하시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렌탈비가 판매 가격으로 올라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드레스 같은 거 대여해주거나 뭐 우리나라도 돌상 대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옵션에 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얘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제 판매가 구성 이거 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좀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진짜 계속 그러니까 설명해 드려도 어렵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판매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 부분을 이해하면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값을 세팅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님이 만약에 견적서를 주세요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구성되는데 만약에 타오바에서 구매하는 원가가 100위안이라고 합시다. 100위안이면 여기다 환율을 곱해줘야겠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냥 200원이라고 쳐요. 계산하기 편하게. 200원이야. 그러니까 1위안당 200원이야. 라는 뜻이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만 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타오바오에서 우리가 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카드 결제 수수료가 나와요. 그게 3%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다 2만 원에 1.03을 곱하면 3%가 더해지겠죠? 그래서 26,000원이네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타오바오에 낸 돈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배대지 운임을 더해줘야겠죠. 국제 운송료를 더해줘야 돼. 국제 운송료가 얼마나 그럴까요? 여기 지금 제가 예전에 써놓은 거에 9,100원 했는데 그냥 만 원이라고 합시다. 만 원. 아니다. 만 원. 만 원이야. 배대지 운임이 만 원이야. 그리고 배대지에서 보안 포장을 했어요. 뽁뽁이를 추가하거나 막 뭘 아무튼 추가해서 보안 포장을 했는데 그게 한 3,000원 들었어. 더하기 3,000원. 그럼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배대지에서 가끔 통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이제 그냥 발생 안 하는데 간이 통관을 하거나 하면은 수수료가 발생해요. 근데 그게 1,5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배대지마다 다른데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한 3,000원이라고 칩시다. 3,000원 발생했어요. 더하기 그럼 이렇게 되죠. 근데 돼지코는 이제 필요할 경우 넣어주는데 뭐 500원에서 1,000원 하는데 그냥 이거는 안 한다 치고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마켓 수수료예요. 마켓 수수료는 여기에다가 곱해지는 게 아니라 판매가 기준에서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팔면 10만 원에 대한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켓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긴 해요. 어디는 6%, 어디는 뭐 16%, 뭐 17% 그럴 때도 있고 다 다르긴 한데 대충 우리 10%라고 해봅시다. 마켓 수수료가. 그러면 그리고 판매가가 5만 원이라고 하자. 그럼 5만 원에 10%면은 얼마죠? 5천 원이죠. 그러면 여기 36,600원에 5천 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비용에 더하기 5천. 그러면 41,600원이 나오죠. 내가 이제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내 판매가 얼마? 5만 원. 그러면 5만 원을 빼주면 8,400원이 내 마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진. 이해하시겠죠? 8,400원이 내 마진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가 몇 프로, 판매가 대비 8,400원이 몇 프로인가가 내 마진율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꼭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나중에 견적서 내거나 프로그램 세팅값 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구매 대행으로 이제 뭘 판매하면 안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매 대행으로 팔면 안 되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되게 많긴 한데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게 사실은 제가 1시간 반 동안 원래는 한 부분이거든요. 요 파트만.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식재산권 관련된 상품은 이런 거 있어요. 상표권. 그러니까 상표권이 가장 흔해요. 상표권이 가장 흔한데 상표를 구분하기 위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하고 들면 제가 어제 변호사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좀 유명한 지재권 변호사님 계신데 같이 면담에서 좀 많이 배웠는데 그때 배운 거를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다 이길 수는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표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합의금 장사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다 반박할 수 있고 다 이길 수는 있대요. 너무 겁먹을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무섭고 막 내용 증명 오고 경찰서에 연락 오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피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이런 로고라든지 뭐 키워드라든지 상품명에 막 적는 거예요. 피카츄 이런 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힘들어. 제가 이거 마블하고 루이비통에서 내용 증명 왔단 말이에요. 마블이 아니라 디즈니에서 왔는데 스트레스 받아요. 별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방 그릴 예를 들어 검색을 해보면 여기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키프리스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검색을 해요. 안방 그릴. 그럼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가면 여기 상표 여기 부분 보시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 등록됐다 나오죠. 이거 등록, 출원 이렇게 나오죠. 등록은 상표권이 출원이 된 다음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출원만 된 거예요. 출원은 됐는데 아직 등록이 안 된 거. 이거는 보류당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나아가서는 등록이 될 가능성이 좀 크긴 하겠죠. 출원한 거 등록된 거 다 하지 마세요. 근데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그러니까 안방 그릴이라는 키워드를 모든 상품에다가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등록사항에 보면 상품 분류가 있잖아요. 지정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그쵸?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전기실 압력, 요구르트 제조기 뭐 이런 데에는 이 상표권이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특허권은 이제 특허가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은 키프리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검색어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주워 듣는 수밖에 없어. 어디서 이거 안 된다더라. 이거는 거의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캐릭터, 디즈니, 마블, 뭐 명품, 뭐 캐릭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이런 거. 이게 좀 유명한데 이런 캐릭터 있죠. 이게 되게 합의금 장사 많이 한다고 유명하거든요. 근데 사실 봐서는 이게 무슨 뭐야? 막 이렇게 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소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내용 증명 날라올 수 있는 거죠. 캐릭터는 좀 조심하라는 게 그래서 내가 모르는 캐릭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작권은 상세 페이지를 가져온 행위는 해당이 돼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이제 저작권 가지고 걸면서 뭐 내용 증명 오니까 피곤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어쨌든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걸 가져오고 있으니까 상세 페이지를. 근데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한국 상품인데 그거를 타오버 판매자가 등록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걔네들도 프로그램으로 긁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팔다가 한국 판매자가 그걸 봤을 때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자, 그렇고 안전관리 대상 제품 캐시 인증인데 요거는 그냥 요거 보세요. 요 원래 이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전관리 대상 제품들은 인증을 받아야 돼요. 요렇게 위해도에 따라서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구매된 상품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인증을 안 받아도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구매 대행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그거를 위반했어. 인증을 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런 벌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돼요. 근데 KC 마크 없이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 구매 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 안 돼요. 그것만 안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전기 욕조 같은 거 이거 뭐냐면 월풀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반신 욕조인데 막 전기 연결된 거 있죠. 그런 거. 그리고 그거 뭐야. 그 마사지 받으러 가면은 그 조격기 있잖아요. 조격기 뭐 그런 거 안 돼요. 그리고 조명은 거의 대부분 많이 안 돼요. 근데 다 팔고 있어. 다 팔고 있는 게 좀 당황스럽죠? 근데 안 돼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 초음파 세척기 이런 것도 안 되고 전기 헬스기구 예를 들어서 런닝머신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근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써놨는데 되게 좀 길어요. 은근히 길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길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 막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거르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이면 소싱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안 되는구나 알게 되면 그때 내리시면 돼요, 상품을.
만약에 이제 몰라서 올렸어. 그러면 이제 연락이 와요. 마켓에서. 그러면 그때 내리면 돼요. 자, 그리고 어린이 제품.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의거해서 KC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게 해당되냐면 13세 이하의 어린이, 13세 이하, 그러니까 14세 미만인 어린이에 해당하는 거고요. 만질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린이가 갖고 놀 수 있는 거 다 해당되고요. 뭐 어린이 옷이나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돼요. 그 젖병 세척기, 젖병 소독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젖병 소독기는 어린이가 쓰는 게 아니죠. 그거는 부모님이 쓰는 거예요. 어른이 이제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린이 그림이 있다고 해서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린이가 실제적으로 어린이가 그걸 사용하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상품명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실제적인 제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다 팔고 있어. 웃긴 거는 다 팔고 있어요. 그게 이제 참 그렇죠. 인형 안 돼요. 인형도 어린 제품이에요. 근데 다 팔고 있어. 그러니까 어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면 안 돼요. 근데 이제 현실 상황은 사람들이 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고 당하거나 뭐 아무튼 위법이니까. 근데 이제 통과는 돼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건 불법이고 만약에 이제 판매가 이제 통관이 이제 세관에서 들여와. 그러면 통과는 또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팔고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으니까. 근데 걸리지 않는다고 파는 게 옳은 건 아니겠죠? 그래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통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는 아까 어린이나 KC 인증 이거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관리기능 제품하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관련 법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판매하면 안 되는 거지 통과는 다 된단 말이죠. 근데 의료기기는 통관도 안 되는 게 법이에요. 법적으로 통관도 되면 안 돼. 수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관에서 걸리면은 이제 폐기돼요. 폐기. 그리고 얘는 좀 요 페널티도 좀 크죠. 그래서 의료기기는 팔지 마세요. 의료기기가 뭔지는 사실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의료기기 같아. 그러면 안 팔면 돼요. 사실은 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의료기기를 어디서 검색해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까지 지금 얘기할 수 없고 자, 아무튼 얘는 걸리면 폐기가 되니까 팔지 마세요. 휠체어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하죠? 그리고 수전 샤워기 음식물 분쇄기류는요. 수도법에 의거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 의거해서 안 되는 게 이제 좀 중요해요. 수도법에 의거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얘도 세관에서는 수도법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통과는 다 됩니다. 어떤 게 해당되냐면 이런 거. 수도꼭지, 샤워기 헤드, 물탱크, 여기 수도 미터, 배관 자재, 수도용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적혀 있듯이 펌프류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양수기 이런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고 근데 이제 막 여기 보면 다 이렇게 팔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건데. 아니면 이분들이 인증을 받았나 보지? 근데 총법이 화약류 이거는 통관이 안 되니까 얘는 안 팔아야겠죠? 근데 어떤 게 해당되느냐라는 건데 여기 적혀 있는 총류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팔지 않지만 이런 거 많이 팔았어요. 제가 지금은 안 팔고 있는데 요거 많이 팔았었어요. 화약총. 근데 이게 사실은 총포류가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많이 팔죠. 사람들 되게 많이 팔. 찜하기 되게 많지. 잘 팔려요. 이리 와. 리뷰도 많지. 근데 이게 배대지에서는 대표님 이거는 통관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배대지에서.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된다. 물론 이제 배대지가 안 해주면 못 보낼 수는 있겠지만 배대지한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내라 그러면 이제 배대지가 보내줘요. 근데 뭐 세관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내가 세관에 소명을 해야겠죠. 이건 장난감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얘 촛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촛불도 안 되지만 나는 관련된 거 팔래. 총 거치대 이런 거는 팔 수 있겠죠. 총을 이제 진열해 놓는 건 총이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총 관련된 거 다 잊어버려. 이게 아니라 관련된 걸 생각해내세요. 안 되지만 나는 비싼 거 팔래. 총 거치대도 괜찮고 뭐지? 이런 것도 괜찮아. 권총집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여기 보면 여기 건 케이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제가 맨날 여기 쇼핑 연관 키워드 보라고 하는데 건 케이스 이런 거. 건 케이스 팔면 돼 이거. 그쵸? 할 거 많아요. 그리고 여기 석궁도 안 되냐, 궁. 그러면 궁은 뭐야? 관역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죠. 관역판. 이런 거.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런 거. 화살통. 뭐 이런 것도 팔아도 되고, 그쵸.
그다음에 뭐 팔 거치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다 팔면 돼요. 팔 거 되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도검류는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일단 칼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칼날이 있을 경우에 길이도 되게 이제 중요하죠. 하면 돼요, 목검. 목검 이런 거 있잖아요, 목검. 진열대. 해야 되나? 키워드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칼 진열대 이런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진열대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스용품도요, 팔면 안 돼요. 가스용품은 제가 지금 얘기했죠. 팔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팔지 마세요. 여기 액화 서브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법, 액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에 걸리는 거예요. 얘는 이제 뭐냐면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LPG를 연결하거나 뭐 부탄가스 연결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다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해요. 일단은 저는 뭘 팔 때 위험한 거는 안 파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솔직히 통관이 됩니다. 얘도 통관이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팔아. 잘 팔리거든. 잘 팔아. 근데 만약에 사고가 뻥 터졌어. 가스가 터졌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 물건 어디서 사는지 추적 들어와요, 막. 아유,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팔지 마세요. 네, 소방용품도 소방관들의, 그러니까 소방관 이런 불 화재랑 관련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되게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팔면 안 되지. 여기 보면은 보세요. 소방이 당연히 안 되고 방역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이게 입는 방역복 이런 거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문제가 있을 때 품질에 소방관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경보기류, 비상 조명등 이런 것도 감지기 아니 화재 감지기가 불량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이것도 안전용품도 해당돼요. 안전용품 중에서도 생명과 직결되는 뭐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 인화성, 가연성, 생화학 물질 이런 거는 안전확인 대상 요거 해당되는데 이런 거는 어차피 배대지에서 안 내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생각 안 해도 되고 배대지가 걸러줍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거 팔면 안 돼. 숯 이런 거 기타 배터리 단독 그러니까 배터리가 있는 건데 그 본품하고 같이 이제 배터리 뭐 2개 이런 식으로 세트야. 그러면은 되거든요. 근데 배터리만 단독으로는 통관이 어려워요. 그리고 초소형 카메라 이런 것도 마켓에서 몰카라고 의심되면서 내리라고 막 연락 와요. 그리고 뭐 등등 통관이 안 되니까 성인용품, 뭐 가품, 흙 이런 거 안 되겠지, 마약 안 되겠지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팔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언제 뭘 소싱해? 네. 근데 소싱할 게 굉장히 많다.